영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표현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은 그 1 더하기 2 더하기 3 외에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데, 영어는 사실은 상태와 동작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달라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상태와 동작. 먼저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은 우리가 잘 아는 주어를 말하는 거죠. 2에서 이제 상태와 동작이 나옵니다. 주어의 상태나 동작이 나오죠. 이제 오늘 요 상태와 동작을 구별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3번은 2번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문장으로 한번 보죠. I am a boy. 1. I가 어떻다고요? 어떤 상태네요. 어떤 상태인가요? 한 소년인 상태, 보이인 상태다. 그리고 보통 비동사를 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영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비동사는 이다, 있다가 아니라 비동사는 주어의 무슨 상태다. 주어의 무슨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영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이 채널은 영어를 그냥 쉽게 배워서 필리핀 아주머니들처럼 막 쓰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아주 고급진 영어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살면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는 내가 영어에 대한 어떤 좀 목마름이 있을 때 이 정도 영어를 해서 외국인 앞에서 그냥 내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니까요. 잉글리시 유저가 아니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통합니다라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비동사를 상태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영어를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 하면 소년인 상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상태죠, 상태. 이게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비교해서 I study English. 이것도 주어가 1번.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오죠. 2번에서. 요거 뭔가요? 동작이 나왔죠. I가 study 하는 거예요. I가 study. 3번은 뭔가요? 2번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study. 뭘 study 하느냐? English.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한다. 요거는 동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요. 비동사가 굉장히 상태를 많이 쓰고요. 일반 동사가 동작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일반 동사 안에서도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보자. I am happy. 쉬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I am 상태죠.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행복한 상태. 그래서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요거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상당히 상태를 많이 설명하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I'll be happy. 요거는 왜 요 문장을 썼냐면요. 비동사 앞에 will을 쓰면 우리가 흔히 조동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자, 주어가 1번, 그 다음 나오는 게 2번이죠. 뭐뭐 할 의지에 대해서, 뭐뭐 할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네요. 어떤 상태일 것이다. 어떤 상태일 것이다. 어떤 상태일 것인가요? 해피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잘 설명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비동사 앞에 will이 나왔어요. 여기 2번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사가 3번 자리로 가면 요거는 원형으로만 씁니다. 원형으로만. 요거 좀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형으로만 쓴다. 그래서 be 이럽니다. I am인데 be, you are를 you will be, he is를 he will be 이렇게 be를 씁니다. 왜냐면 2번 자리에서 3번 자리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조동사가 2번 자리에 오면서 비동사가 원형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m studying. I'm studying. 자, 이거는 상태일까요? 동작일까요? 우리가 보면 여기 study가 있으니까 동작처럼 느껴지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I 1, am 2, studying 3.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주어, 그리고 주어의 상태와 동작, 요거 상태네요. 상태라고요? study가 뒤에 나오는데요. 예, 볼게요. I am, 내가 어떤 상태죠? studying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tudying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나는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동작을 느껴지잖아요. 요게 이제 영어와 우리의 차이인데요. 아닙니다. 요거는 주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어의 무슨 상태인가요? 예, studying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study는 공부한다는 뜻인데, studying은 공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인 상태다. 공부하는 중인 상태다. 그래서 이건 상태를 말해서 우리가 보통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여기 상태니까 비동사가 나왔고 뒤에 그 상태를 설명하는 studying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 문장 I studied English. I studied English. 보통 우리가 쉽게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요거예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요거는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하면 과거요 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사실 입으로 잘 안 나와요. 보통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냥 I study English 이럽니다. I study English와 I studied English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 이거를 과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과거. 맞죠? 말은 과거인데 요 말과 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I study English는 난 그냥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랑 다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위에 I am studying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근데 I study English는 뭐 다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는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처럼 그냥 나 영어 공부한다 할 때 I study English예요. 근데 I studied English는 딱 끝났어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요거 완전 의미가 달라요. 공부했다는 건 지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할 때 I studied English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요것도 요거 위의 문장과 비교하면 요거는 동작입니다. 동작이 끊어진 느낌입니다. I studied English. 보통 과거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요. 과거로 이해하지 마시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거리감이 있다. I studied English.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거리감이 있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느낌이 더 좋습니다. 요 I am studying을 과거형으로 바꾸면 요거예요. 보세요. studying은 그대로 있고 요 비동사 am이 이렇게 was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게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3번은 우리가 이 study에 속아서 자꾸 study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의 중심 부위는 요 I was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 이것도 상태입니다. 상태였다. 과거니까 상태였다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눈으로, 이 문장 쉽지. 눈으로 그냥 이거 뭐, 초등학생 문장이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 상태였다로 말하는 게 실제 입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I was studying. 지금은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때, 너가 불렀을 그때 나 공부 중이었는데,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죠. I was studying. 공부하고 있었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중이었어. 오늘 수업에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I will study English. 아까 우리가 위를 한번 설명했죠. 요게 1이고, 요게 2번이면, study 3번으로 갔어요. 요거 똑같으나 요거는 원형입니다. 모양은 뭐 현지형하고 똑같지만 원형입니다. I will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할 거야. 의지입니다. 영어 공부해야지. 뭐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서 비동사는 거의 상태고 일반 동사는 동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y arm is broken. 이게 이제
그 영어하고 우리말이 틀려요. 우리말로는 내 팔이 부러졌어. 나 팔 부러졌어. 내 팔 부러졌어. 이렇게 말하죠. 내 팔 부러졌어. 내 팔이 부러졌다. 부러졌다. 죄송합니다. 저기 한글 맞나요? 내 팔이 부러졌다. 쓰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어쨌든, 내 팔이 부러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내 팔이 부러졌다를 영어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1번, my arm, 내 팔. 이 상태네, 상태. 내 팔이 부러졌다, 상태야? 우리는 동작 같잖아요. 그죠? 부러졌다, 동작 같잖아요. 근데 내 팔이 부러진 상태예요. 그래서 부러졌다고 하지 않고, broken이라서 요건 이제 천천히 설명합니다만, 뭐, 과거 분사라 해서 흔히 뭐 PP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당한 것. 이미 된 것. 이런 느낌을 할 때, 요 EN을 많이 씁니다. 뭐, ED로 쓰는 것도 많은데, 또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러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문법 이런 뭐 품사 얘기할 건 없지만, 이걸 동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roken 동사가 아니에요. break, broke까지는 동사예요. 근데 broken은 형용사. 부러진 상태다. 그러니까 내 팔이 부러졌다는 영어는 내 팔이 부러진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걸 우리가 문법을 자꾸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걸 이제 수동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말이니까 상관없는 말이고요. 어쨌든 my arm is broken. 내 팔이 어떤 상태야? broken 된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어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 had to study English. I had to study English. 보통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have to 그래서 must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had는요. have죠. have하고 비동사가 약간 같은 부류인데요. 비동사 뭔가요? 상태죠. have도 상태입니다. have가 상태라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근데 그냥 상태는 아니고 뭐뭐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원래 상태. 원래의 상태. 좀 말이 어렵나요? 몇 번 들으시면 이해되실 것 같은데 have는 뭐뭐 한 상태, 뭐뭐 한 상태. 자, 보세요. 바로 밑에 I have a friend 있잖아요. 우리 보통 난 친구가 있다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친구를 소유한 상태, 친구를 소유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친구 있다고 하지 왜 소유한 상태라고 말해? 나중에 이 have가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have를 뭐뭐 한 상태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실 텐데요. 한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have는 뭐뭐 한 상태로 이해하셔야 영어가 필리핀 아줌마처럼 입에서 나와요. 자, 왜 이 말을 먼저 했냐면 had to, have의 과거죠. had to를 우리가 must로 이해해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했다. 이건 과거니까 뭐뭐 해야만 했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뭐뭐 해야만 했다 할까요? have to가 왜 뭐뭐 해야만 한다 할까요? 보세요. have가 뭐죠? 상태, 뭐뭐한 상태죠. I have a friend, 친구를 소유한 상태죠. 요거는 to study 해야 할 상태입니다. to study 해야 할 상태. 그러니까 해야만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죠? I had to study. to study 해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I had to study English. 이것도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꾸 뒤에 있는 study에 속으면 안 돼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니까 얘가 상태입니다. 설명됐고요. 1, 2, 3.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 want to study English. I want to study. 나는 원해. 얘가 2번이네요. 내가 원해. 뭘 원하죠? 공부하길 원해. 뭘 공부하죠? 영어를. 얘가 2번이잖아요. 얘는 2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와야 되는 거예요. 3번에서 얘가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얘가 2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물론 이거 뭐 부정사,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배우는 거니까요. 얘가 2번, want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I want, 공부하고 싶어. I want to study English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I w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to가 왜 오냐고요? 얘가 바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동사는 얘잖아요. 얘가 동사, 2번이 동사이기 때문에 3번 자리에 오면은 그냥 못 옵니다. 그죠? 원형이, 뭐, 부정사가 오면, 조동사가 오면 원형이 온다든지, 또 다른 동사가 오면 이렇게 to라든지, ing가 붙죠.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개만 볼게요. I have to 나왔죠. 우리가 이게 왜 상태예요. 뭘 해야 할 상태죠? to do 해야 할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 해야 할 상태예요.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태예요? 뭐뭐 한 상태니까 to do 해야 할 상태니까 해야만 한다. to do 해야 할 상태니까 해야만 한다예요. 이틀을요. 자, I wanted. 이건 과거네요. 원했어요. 당신을 원했어요. 당신이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뭘 공부하나요? 영어를. I w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생각합니다. I wanted you study English. I wanted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I wanted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요게 2번이잖아요. 과거인데, 과거를 썼는데, 2번인데, 얘가 3번으로 왔으면, 얘는 어때요? 예, 어떤 변화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공부하길 원해. 네가 공부하길 원해. 변화는 2번에만 일어납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빨리 끝낼게요. I have lived here.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왜 어렵냐면요. 우리 이거를 난 여기 살았다. 그죠? 요거 빼도 똑같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어. 왜냐면 have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안 가요. 상태. 보세요. have가 상태니까 어떤 상태? 내가 어떤 상태예요? 산 상태예요. 산. 형용사잖아요. 말씀드렸죠? 산 상태. 여기에 산 상태. 그래서 우리말로 여기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I have lived here는 우리가 뭐 보통 문법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면 have 플러스 pp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요거 상태라고 알아요. I have. 어떤 상태? 뭐만. have는 뭐만 상태잖아요. 뭐만 상태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만 상태라고요? lived한 상태라고요. 산 상태라고요. 여기서 산 상태예요. 지금도 사는 거예요. I have lived here. 왜냐면 그 시제는 have에 있어요. 2번. 얘가 2번이잖아요. 1번, 2번. 얘가 3번이잖아요. 얘는 형용사. 자꾸 이거 우리가 동사로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have lived. have가 동사고 3번 lived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살았다가 되는 거죠. 오늘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동작과 상태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면 미국인이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동작. 일반 동사를 주로 쓰고요. 일반 동사 상태는요. 비동사와 have 동사를 주로 씁니다. 오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